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공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비자만 1년 이상 기다렸어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세계인들. 이례적인 현상에 CNN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각국 정부는 한국 광풍 현상 대책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 때문에 완전히 변했어요. 한 프랑스 어머니의 절규에 담긴 충격적 진실. 도대체 한국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당신이 상상도 못한 한국의 진짜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날은 7월 14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앞둔 토요일 오후였어요. 바스티유 광장은 축제 준비로 들떠 있었고 거리는 관광객과 파리지앵들로 가득했죠. 저는 대학 친구 마리, 줄리안과 함께 여름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서는 아코디언 연주가 흘러나오고 마임 아티스트들이 관객들을 웃기고 있었죠. 우리는 막 구운 크레페를 먹으며 한 마술사의 공연을 보고 있었어요. 그 마술사가 공중에서 비둘기를 꺼내는 순간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클라라, 저기 봐.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마리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저도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는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지퍼를 여는 그 찰나였어요.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제 가방을 확 낚아채더니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 도둑이야. 제발 누가 좀 잡아주세요. 목이 찢어질 듯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까지 했죠. 그 도둑은 이미 50m는 떨어진 곳까지 달아나고 있었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 가방 안에는 제 인생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여권, 신용카드, 현금 800유로, 회사 중요 서류,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진주 브로치까지. 그 브로치는 2차 대전 때 레지스탕스로 활동하셨던 할아버지가 파리 해방 후 할머니께 선물한 거였어요. 클라라, 이건 우리 가족의 자유와 사랑의 증표란다라고 하시며 제게 물려주신 우리 집안의 보물이었죠. 제발, 누가 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하얘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갑자기 제 옆을 스치며 한 남자가 총알처럼 달려나갔어요. 동양인이었는데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달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마치 올림픽 단거리 선수 같았죠. 그는 놀라운 속도로 도둑과의 거리를 좁혀갔어요. 사람들이 우와, magnifique 하며 감탄사를 내뱉었죠. 불과 몇 초 만에 그는 도둑 바로 옆까지 따라붙었어요. 그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달리던 그가 순간적으로 몸을 반쯤 틀더니 공중으로 뛰어올랐어요. 그리고는 얍! 강렬한 기압과 함께 회전하며 날린 발차기가 도둑의 어깨를 정확히 강타했어요. 도둑은 그대로 바닥에 굴러떨어졌고 제 가방은 공중으로 붕 떴다가 그의 손에 안착했죠. 광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잉크로아블! 쿵푸다! 슈퍼히어로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고 어떤 아이는 아이언맨이다 라고 소리쳤죠. 그는 도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제압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이 사람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는 제게 뛰어와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짙은 갈색 눈,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떡해. 그 발차기는 대체. 아, 태권도예요. 한국 무술이죠.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인생이 다 들어있는 가방이었어요. 특히 할머니 유품이.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가족의 물건을 되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경찰이 도착해 도둑을 연행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클라라 듀부아예요. 파리에서 태어났고 마케팅 회사에서 일해요. 김태원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파리 공대에서 로봇공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요? 와,
지금 파리가 한국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저희 회사도 한국 시장 진출 준비로 난리예요. 그가 수줍게 웃었어요. 과장이죠. 한국이 뭐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가 특별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사람을 도운 용기, 완벽한 프랑스어, 그리고 겸손한 태도까지. 마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마블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당신처럼 싸울 수 있나요? 태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운동을 좀 했을 뿐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가야 해서 기본 체력은 있지만 다 저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줄리앙이 흥분해서 물었어요. 군대요? 진짜 군인이었어요? 네. 2년 동안 복무했어요. 공군이었죠. 공군. 전투기 조종사? 아니요. 전자전 장비를 다뤘어요. 요즘은 사이버 전쟁 시대라서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원은 로봇공학 박사과정 중이고 인공지능과 의료 로봇을 연구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피아노도 치고 프랑스 문학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다재다능할 수 있어요? 한국은 경쟁이 치열해서요. 하나만 잘해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배우는 걸 좋아해요. 헤어지기 전 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파리 생활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많아서요. 가끔 커피라도 마시면서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물론이죠. 제 번호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집으로 가는 메트로 안에서 마리가 팔꿈치로 쿡 찔렀어요. 클라라, 내 얼굴 좀 봐. 완전 사랑에 빠졌잖아. 아니야. 그냥 고마운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제 손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언제 그가 연락할까 기다리면서. 일주일 후,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진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숨어있는 작은 재즈바, 블루문에 있었죠. 이곳은 매주 금요일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위한 오픈 마이크를 여는데, 저와 친구들의 단골 장소였어요. 클라라, 오늘 연주자들 수준이 꽤 높네. 마리가 레드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저는 무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색소폰 연주자가 막 연주를 마치고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무대 한쪽에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어머나. 태원? 정말 그였어요.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태원이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을 가볍게 쓰다듬고 있었죠. 무대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여러분, 다음은 한국에서 오신 김태원 씨입니다. 빌 에반스의 어텀 리브스를 연주하시겠다고 하네요.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태원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첫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재즈바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의 연주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법 같았어요.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강의 물결이 달빛에 반짝이는 것 같기도 했죠. 멜로디는 애잔하면서도 희망적이었고 때로는 격정적이면서도 섬세했어요. 특히 중간의 즉흥 연주 부분에서는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건반 위를 날아다녔고 각 음표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적인 정서가 느껴지기도 했어요. 한의 멜로디랄까요? 프랑스 재즈와는 다른 깊은 그리움이 담긴 선율이었죠. 7분간의 연주가 끝났을 때 재즈바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닦기도 했죠.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태원이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 테이블로 왔어요. 클라라,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반가워요. 태원, 정말 놀라웠어요. 프로 피아니스트인 줄 알았어요. 그가 수줍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마리가 끼어들었어요. 잠깐, 로봇공학 박사과정에 태권도 고수에 이제 피아니스트까지.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가요?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를 배워요. 피아노, 태권도, 영어, 수학.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다
다재다능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제즈바 테라스로 나와 파리의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태원, 왜 프랑스로 왔어요? 유럽의 로봇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특히 의료 로봇 분야에서는 프랑스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프랑스 문화를 동경했어요. 빅토르 위고, 알베르 카미, 시몬 드 보부아르. 다 읽으며 자랐죠. 프랑스 철학자들까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인문학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술만 아는 사람은 반쪽짜리라고 하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대학 생활, 군대 이야기, 서울의 밤문화, 한강의 아름다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정말 24시간 도시라고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네. 서울은 잠들지 않아요. 새벽 3시에도 치킨 배달이 되고, 편의점은 당연히 24시간이고, 찜질방이나 PC방도 밤새 열려 있죠. PC방? PC는 컴퓨터를 뜻하는 PC예요. 한국은 e스포츠 강국이거든요. 프로게이머가 연봉 수십억을 버는 나라예요. 수십억, 유로로? 원화로요. 그래도 유로로 환산하면 수백만 유로는 되죠. 줄리앙이 놀라서 말했어요. 게임으로 그런 돈을 번다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e스포츠를 정식 스포츠로 인정했어요. 심지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기도 하고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태원이 물었어요.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한국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프랑스 친구들이 김치찌개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집에서 파티를 열려고 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꼭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마리가 말했어요. 클라라, 이 남자 진짜 특별해. 게다가 너를 보는 눈빛이. 무슨 눈빛?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원의 피아노 선율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그의 깊은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있을 한국 음식 파티가 너무나 기다려졌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한국 음식 파티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태원이 만든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를 먹으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죠. 그 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루브르를 함께 구경하고 생강변을 걸으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태원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도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일요일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죠. 아빠, 엄마,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관심을 보였어요. 피에르 뒤부아, 전 파리 경찰청 총경 출신인 아버지는 항상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분이었죠. 누구지? 어디서 일하는 청년이야? 파리 공대 연구원이에요. 로봇공학 박사과정이고요. 오, 괜찮은 스펙이네. 이름은? 김태원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김, 아시아 이름인가? 네. 한국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 북한 말이야. 남한 말이야? 당연히 남한이죠, 아빠. 클라라, 한국은 아직도 분단국가야.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고. 아빠, 그건 7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안 돼. 문화 차이가 너무 크다. 동양 남자들은 가부장적이야. 여자를 무시하고 집안일은 모두 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태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다 해요. 지금은 그래 보여도 결혼하면 달라진다. 그리고 그쪽 가족은 어떻겠어? 프랑스 며느리를 받아들일까? 어머니가 중재에 나섰어요. 어머니는 소르본 대학 철학과 교수로 아버지보다는 개방적인 분이었죠. 피에르, 일단 만나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잖아요. 마리, 당신은 너무 낭만적이야. 국제결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종교도 다를 수 있어. 태원은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해요. 그리고 종교는 없대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쨌든 안 돼. 프랑스에는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한국 사람이야?
더 이상 그 사람 만나지 마. 아빠, 이건 명령이다. 클라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죠. 아버지는 태원을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태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이해해요. 저희 부모님도 비슷하게 반응하실 거예요. 정말? 한국 부모님들도 국제 결혼을 걱정하시거든요. 특히 서양 여자들이 김치 냄새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시죠. 난 김치 좋아하는데. 태원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다르게 생각하시죠.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마음을 여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어? 한국 속담에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있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침착함과 인내심이 오히려 저를 더 애타게 만들었어요. 이런 좋은 사람을 왜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운명은 곧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2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말의 지구의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죠. 은퇴 후 요리에 빠진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는 것을 즐기셨어요. 클라라, 오늘은 부야베스를 만들 거야. 신선한 해산물을 골라야 해. 우리는 생선 가게 앞에서 랍스터와 홍합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죠. 아, 안 돼?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했어요. 순식간에 바구니에서 과일과 채소들이 쏟아져 나왔죠.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구경만 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물건들을 주우려 했지만 허리를 굽히기도 힘들어 보였죠. 바로 그때 어디선가 한 청년이 달려왔어요. 마담,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원이었어요. 그는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담았죠. 오, 정말 고마워요. 젊은이. 요즘은 이런 친절한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혼자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드세요? 제가 차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태원은 할머니의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죠. 할머니의 걸음 속도에 완벽하게 맞추면서요. 젊은이 프랑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 왔어요. 아, 한국. 내 남편이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했었지. 1951년이었나. 지리산 전투에서 다리를 다쳤어. 한국은 그때 정말 가난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때? 이제는 많이 발전했어요. 프랑스에 정말 감사하고 있죠.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태원을 바라봤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아요. 프랑스는 우리의 은인이죠. 태원이 할머니를 차까지 모시는 동안 저와 아버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할머니가 차에 타시기 전에 태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젊은이, 당신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이렇게 착한 아들을 두셨으니. 태원이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과찬이세요. 건강하세요, 마담. 할머니가 떠나고 태원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클라라. 그리고 아버님. 아버지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방금 노부인 도와주는 거 봤습니다. 참 친절하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한국 교과서에는 6.25 전쟁 때 도와준 16개국 이름이 모두 나와 있어요. 특히 프랑스 대대는 지평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죠. 몽클라르 장군님 이름도 우리는 다 알아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몽클라르 장군을 아나요? 한국의 모든 학생이 배워요. 프랑스군 묘지도 있고 매년 참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을 나오면서 아버지가 제게 말했어요. 저 청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구나.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아빠. 일단 한번 집으로 초대해봐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태원의 진심이 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든 거죠. 며칠 후 태원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을 때 그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죠.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태원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원은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식 인사였죠.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한국 전통차와 인삼정. 그리고 한과예요. 어머니가 관심을 보였어요. 오, 이 예쁜 상자는 뭐예요? 한과라고 해요. 한국 전통 과자인데 쌀과 꿀로 만들었어요. 달지 않고 고소한 맛이 나요. 프랑스 마카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카롱의 조상이라고요? 네. 실은 농담이에요. 하지만 만드는 정성은 비슷해요. 아버지가 인삼주를 들어보며 물었어요. 이건 알코올인가요? 네. 6년근 인삼으로 만든 약주예요. 도수는 낮지만 건강에 좋아요. 프랑스 꼬냑처럼 식후에 조금씩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꼬꼬뱅과 그라탕이 차려졌죠. 태원 프랑스 음식이 입에 맞나요?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님이 셰프이신가요? 어머니가 기뻐하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어요. 태원 군, 35년간 경찰로 일했다고 들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그렇게 오래 지키셨다니. 한국의 치안은 어떤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범죄율이 정말 낮죠. 특히 여성들이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해요. 새벽에도 조깅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정말인가? 파리는 요즘 밤에 위험한 곳이 많은데 한국은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고 경찰 순찰도 자주 돌아요. 그리고 시민의식도 높아서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있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대 갔다 왔다고? 네. 공군에서 2년 복무했어요. 공군이라 어떤 일을 했나? 전자전 장비를 다뤘어요.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우리 전투기를 보호하는 일이었죠. 꽤 전문적인 일이네. 힘들지 않았나?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어요. 책임감, 동료애, 그리고 인내심을요. 한국 남자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져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태원, 로봇공학 연구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태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술 보조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의사의 손떨림을 보정하고 미세한 수술을 도와주는 로봇이죠. 파킨슨병 환자의 뇌수술 같은 정밀한 수술에 사용될 예정이에요. 와, 정말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연구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의료 기술과 로봇 기술이 모두 발달해서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어요.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밝다고 봐요. K-팝, K-드라마, K-푸드.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삼성, LG, 현대 모두 글로벌 기업이 되었죠. 하지만 북한 문제는 태원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것도 언젠가는 해결될 거예요. 독일도 통일했잖아요. 평화적으로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가 말했어요. 태원 군, 자네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야. 교육도 잘 받았고 예의도 바르고 미래도 밝아 보여. 태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세요. 하지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문화 차이가 걱정되네. 우리 클라라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김치를 매일 먹을 수 있을까? 태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프랑스 치즈 냄새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카망베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적응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정말 현명한 대답이네요. 태원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클라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가 떠난 후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 청년, 마음에 드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야.
그때 운명적인 제안을 한 사람은 뜻밖에도 삼촌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원래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삼촌 앙투안이 보르도에서 올라왔죠. 삼촌은 르노 자동차 회사의 임원으로 5년간 일본 닛산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위해 도쿄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태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클라라가 한국 청년을 만난다고. 재밌네.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앙투안, 자네는 아시아에서 살아봤으니 알겠지. 문화 차이가 얼마나 큰지. 삼촌이 고개를 저었어요. 피에르. 그건 옛날 이야기야. 특히 한국은 달라. 내가 도쿄에서 만난 한국 비즈니스맨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 뭐가 놀라웠는데? 일단 영어 실력이 일본인들보다 훨씬 뛰어나. 그리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글로벌해. 유럽 문화도 잘 알고, 비즈니스 매너도 완벽하고. 그래도 생활 방식은 다르잖아. 삼촌이 웃었어요. 피에르, 작년에 삼성전자 프랑스 지사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제는 프랑스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간다고. 파리보다 서울이 더 기회가 많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한국 대기업들이 유럽 인재들을 엄청난 연봉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어. 특히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들을. 연봉이 파리의 2배래. 아버지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그 정도로 발전했다고? 피에르, 한국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나라가 아니야. 지난달 파이낸셜 타임즈 봤어. 한국이 혁신 지수 세계 1위야. 미국도 제쳤어. 삼촌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작년에 서울 출장 갔을 때 찍은 건데. 강남이라는 곳이야. 사진 속 서울은 정말 미래 도시 같았어요. 초고층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 이게 서울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 봐. 지하철역이야. 스크린도어,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역 안에 쇼핑몰. 파리 메트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삼촌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정말 놀라워.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고 해. 프랑스보다 훨씬 높지. 그래도 동양 남자들은 가부장적이잖아. 그것도 편견이야. 내가 만난 젊은 한국 남자들은 오히려 프랑스 남자들보다 더 젠틀해. 여자친구 가방 들어주고, 문 열어주고, 기념일 다 챙기고. 어머니가 웃었어요. 프랑스 남자들이 배워야겠네요. 삼촌이 결정적인 제안을 했어요. 내 생각엔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한국에 가보자. 내가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어. 항공료는 내가 낼게. 한국까지 가자고? 그래.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 직접 보고 판단해. 클라라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편견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좋아. 가보자. 그 청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가족들이 한국을 직접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태원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이에요. 가족분들이 한국에 오신다고요? 응. 다음 달에 일주일 정도 여행할 것 같아. 제가 모든 일정을 짜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이 결정되었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우리 가족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대한항공 직항편을 탔죠.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게 공항이야? 아버지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케이팝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죠. 여기 봐, 삼촌이 흥분해서 가리켰어요. 로봇이 청소하고 있어. 정말이었어요. 자율주행 청소 로봇이 스스로 바닥을 닦고 있었죠. 그리고 안내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봇이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로봇이 프랑스어를 해. 입국 심사는 더욱 놀라웠어요. 우리는 자동 입국 심사대로 안내받았는데 얼굴 인식만으로 10초 만에 통과했죠. 파리에서는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아버지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수화물을 찾고 나오니 태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태원, 이 공항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공항에서 나가는 길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공항철도 여기 공항 바로 아래 연결되어 있었고 프랑스어 안내 방송이 나왔죠. 서울까지 43분이면 도착해요. 시속 160km로 달리거든요. 기차 안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좌석에 USB 충전 포트와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고 심지어 각 좌석마다 개인 스크린이 있었죠. 이건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은데 삼촌이 놀랐어요. 이게 일반석이에요. 요금도 4유로 정도밖에 안 해요. 4유로? 파리 공항철도는 15유로인데 서울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거대한 스카이라인, 번쩍이는 유리 빌딩들, 그리고 산 위에 우뚝 선 남산타워. 저게 남산타워예요. 파리 에펠탑 같은 서울의 상징이죠. 태원이 우리를 데려간 호텔은 강남에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충격. 안녕하세요. 비부와 가족 여러분. 로봇 컨시어지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체크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얼굴 인식을 하겠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체크인이 완료됐어요. 카드키도 필요 없었죠. 엘리베이터도 얼굴 인식으로 작동했어요. 방에 들어가니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장관이었죠. 클라라, 이거 봐. 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말했어요. 저 불빛들 좀 봐. 파리보다 훨씬 크고 밝아. 저녁에 태원이 우리를 명동으로 데려갔어요. 밤 10시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머니가 놀랐어요. 서울은 24시간 도시예요. 새벽 3시에도 배달 음식 주문할 수 있고 편의점은 당연히 24시간이고요. 우리는 거리를 걸으며 구경했어요. 화장품 가게마다 프랑스 관광객들이 가득했고 모든 가게에 프랑스어 안내문이 있었죠. 저기 좀 보세요. 삼촌이 가리켰어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 매장 앞에 한국 사람들이 100m 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새 제품 출시일이에요. 한국이 세계 명품 시장 3위예요. 프랑스 다음이 한국이라고? 아니요. 중국, 미국 다음이 한국이에요. 프랑스는 5위예요. 아버지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치안이었어요. 새벽 12시가 넘었는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죠. 이 시간에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 아버지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여기 CCTV 보이시죠? 5m마다 있어요. 그리고 경찰 순찰도 자주 돌고요. 실제로 우리는 10분 동안 경찰 순찰차를 3번이나 봤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태원이 편의점에 들렀어요. 이게 한국의 편의점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또 놀랐어요. 작은 가게인데 없는 게 없었죠. 신선한 과일, 갓 만든 도시락, 심지어 와인과 샴페인까지. 여기서 공과금도 낼 수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어요. 이 작은 가게에서? 네. 한국의 편의점은 작은 은행이자 우체국이자 레스토랑이에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말했어요. 클라라, 나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준이야. 어머니도 덧붙였어요. 파리가 19세기에 머물러 있다면 서울은 22세기를 살고 있는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우리는 더 많은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원의 가족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 조식을 먹으며 또 한 번 놀랐어요. 한식, 양식, 일식, 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는데 퀄리티가 미슐랭 레스토랑 수준이었죠. 이 김치라는 게 아침부터 먹는 음식이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네. 한국인들은 하루 3끼 모두 김치를 먹어요. 의외로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했어요. 발효 음식이네. 우리 치즈랑 비슷한 원리야.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오전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궁궐과 정교한 단청에 모두가 감탄했죠. 이게 600년 전에 지어졌다고? 어머니가 놀랐어요. 네. 하지만 한국전쟁 때 많이 파괴되어서 복원한 거예요. 전쟁의 상처를 이렇게 완벽하게 복구하다니. 근위병 교대식을 보는데 프랑스 관광객 단체가 옆에 있었어요. 가이드가 프랑스어로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죠. 삼촌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프랑스와는 정반대네. 우리는 계속 다른 나라를 침략했잖아. 점심은 인사동에서 먹었어요. 전통 찻집에서 전통차와 떡을 맛봤죠. 이 오미자차 정말 독특해요.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5가지 맛이 난다니. 태원이 설명했어요. 한국에는 수백 가지 전통차가 있어요. 모든 차에 약효가 있죠. 오후에는 홍대로 갔어요. 젊음의 거리답게 활기가 넘쳤죠. 와, 저기 봐, 삼촌이 가리켰어요. 거리에서 케이팝 댄스 배틀이 열리고 있었어요. 프랑스, 미국, 일본, 태국,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한국 춤을 추고 있었죠. 저 프랑스 애들도 있네. 아버지가 놀랐어요. 정말이었어요. 파리에서 온 대학생들이 BTS 춤을 완벽하게 추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한 프랑스 여학생이 우리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응. 파리에서 왔어. 너는? 저는 리옹에서 왔어요.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어때? 한국 생활이 최고예요. 파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너무 안전하고 재미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저녁이 되자 태원이 우리를 이태원으로 데려갔어요. 국제적인 분위기의 거리였죠. 여기는 세계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프랑스 레스토랑도 많고요. 우리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 갔어요.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시스템이 신기했죠. 이게 삼겹살이에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죠. 아버지가 한 입 먹고는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 프랑스 베이컨보다 훨씬 부드럽고 고소해. 상추에 싸서 먹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채소와 함께 먹으니 느끼하지도 않고 건강한 것 같아. 어머니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식사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밤 11시인데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죠.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또 놀랐어요.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쉼터예요. 치킨 배달시켜서 먹고,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실제로 치킨 배달부가 자전거를 타고 공원 안까지 배달하는 모습을 봤어요. 공원 안까지 배달이 된다고? 한국의 배달 문화는 세계 최고예요. 산 꼭대기도, 해변가도 어디든 배달돼요.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쇼가 시작됐어요. 음악에 맞춰 형형색색의 물줄기가 춤추는 모습에 모두가 환호했죠. 파리 세느강보다 훨씬 로맨틱한데.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그때 옆에서 프로포즈하는 커플을 봤어요. 남자가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죠. 한국 남자들 정말 로맨틱하네. 어머니가 태원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밤 12시가 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또 목격했어요.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치킨을 먹으며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학생들 뭐 하는 거야? 내일 시험이 있나 봐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카페도 새벽까지 열어요. 정말로 24시간 카페가 있었고 안은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새벽에도 공부를 하다니. 아버지가 감탄했어요. 이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구나.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클라라, 이제 알겠어.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오는지. 이곳은 정말 기회의 땅이야. 안전하고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럼 이제 태원과의 결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일단 그의 가족을 만나보자. 이런 훌륭한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떤지 궁금하구나. 다음 날, 우리는 드디어 태원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은 또 다른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태원의 부모님 댁은 서울 북쪽 성북동의 한옥이었어요.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집이었죠. 와, 이런 집이 서울에 있다니.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어요. 작은 연못에는 잉어가 헤엄치고 있었고 정자에서는 차향기가 났죠.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태원의 어머니가 우아한 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완벽한 프랑스어였죠. 프랑스어를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놀랐어요. 조금이요. 태원이 프랑스 가니까 배웠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답니다. 아버지가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프랑스어를 배우셨다니. 태원의 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서울대 공대 교수라고 들었는데 정말 품격 있어 보였죠. 환영합니다. 저는 태원이 아버지 김정우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전통미와 현대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한지로 만든 조명, 온돌 바닥, 그리고 최첨단 가전제품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과찬이세요. 편하게 계세요.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아버지의 눈길을 끌었죠. 이 군복 입은 분은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태원이 할아버지세요. 6.25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프랑스군과 함께 지평리 전투에서 싸우셨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놀랐어요. 태원의 아버지가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세요. 1951년 2월 프랑스 대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군과 프랑스군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프랑스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공군을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프랑스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삼촌이 감동해서 말했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한국인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태원이가 프랑스 여성과 사귄다고 했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심 식사가 시작됐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이었죠. 이 모든 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가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해요. 특히 아들의 결혼이 걸린 일이잖아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김치. 모든 음식이 예술 작품 같았어요. 이 갈비찜은 48시간 동안 준비한 거예요. 프랑스 부르기뇽처럼 천천히 익혔죠. 아버지가 한 입 먹고는 감탄했어요. 이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보다 맛있어요. 식사를 하며 태원의 부모님은 프랑스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주셨어요.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10년 전 신혼여행으로 갔었어요. 베르사유 궁전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한국 분들이 프랑스를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한국인들에게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나라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죠. 태원의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특히 프랑스의 가족 문화를 존경해요. 일과 삶의 균형, 긴 점심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한국도 이제 그런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식사 후 태원의 아버지가 서재로 안내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서재 한쪽 벽이 온통 프랑스 책들로 가득했어요. 빅토르 위고, 알렉상드르 듀마, 사르트르, 까미. 프랑스 문학을 이렇게 많이 읽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놀랐어요. 한국 지식인들은 프랑스 철학과 문학을 필수로 읽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은 우리도 추구하는 가치죠. 그때 태원의 여동생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원이 동생 수진이에요. 파리 정치대학에서 유학 중이에요. 파리 정치대학이라니. 어머니가 놀랐어요. 그곳은 프랑스 최고 엘리트 학교인데, 네.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꽤 많아요. 이제 한국 학생 없으면 파리 대학들이 곤란할 정도래요. 오후에는 다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클라라 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네요. 태원이가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태원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과찬이세요. 태원 씨야말로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태원의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혹시 결혼하시면 어디서 사실 계획이신가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건 젊은이들이 결정할 일이겠죠. 저희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파리든 서울이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한국 남자들은 좀 특별해요.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죠. 태원이도 그렇게 키웠어요. 실제로 태원이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차를 따라드리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말씀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죠. 저녁 무렵 태원의 할머니가 오셨어요. 85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죠. 프랑스에서 오셨다면서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 손을 잡으셨어요. 프랑스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해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 이제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발전한 것 같은데요.
발전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태원이가 프랑스 며느리를 데려온다니. 이게 다 인연이에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태원의 부모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한복인데 클라라 씨 사이즈로 맞췄어요. 비단으로 만든 고급 한복이었어요. 이렇게 비싼 선물을. 어머니가 당황했어요. 가족이 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인데 비싸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클라라, 이제 확실히 알겠다. 태원은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란 훌륭한 청년이야. 정말요, 아빠? 그래.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저녁 태원은 우리를 한강 반포대교가 보이는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한강변 레스토랑이었는데 테라스에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와, 정말 환상적이네요.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석양이 지면서 한강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마천루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죠. 이곳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보이는 곳이죠. 태원이 한강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황무지였어요. 한국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하지만 보세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교육이에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죠. 우리는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태원, 솔직히 물어볼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클라라와 결혼하면 어디서 살 계획이야? 클라라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파리든 서울이든. 다만 제 연구는 계속하고 싶어요. 연구? 의료 로봇이요. 전 세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파리든 서울이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죠. 삼촌이 끼어들었어요. 한국 대기업들이 유럽에 연구소를 많이 세우고 있다고 들었어. 네. 삼성, LG, 현대 모두 파리에 연구소가 있어요.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옆 테이블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한국 가족이 우리에게 케이크를 나눠줬어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시죠. 함께 축하해 주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기쁜 일을 나누는 게 당연해요. 태원이 설명했어요. 케이크를 먹으며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 딸도 프랑스 유학 준비 중이에요. 파리 제과학교에 가고 싶대요. 프랑스 제과를 배우러요? 네.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프랑스 문화가 정말 인기예요. 프랑스어 학원도 대기자가 몇 달씩 밀려 있대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하네요. 어머니가 감동했어요.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가 시작됐어요. 베토벤 교향곡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가 장관이었죠. 아름다워.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아버지가 태원을 바라봤어요. 태원, 자네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야. 그리고 자네 가족도, 자네 나라도 모두 훌륭해. 그리고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클라라, 내가 틀렸어. 태원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자야. 내 축복을 받아라. 저는 눈물이 났어요. 태원도 감격해서 일어나 아버지께 깊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클라라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요. 클라라가 여기서 살아도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삼촌이 와인잔을 들었어요. 자, 그럼 이 멋진 커플을 위해 건배. 건배. 그날 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태원이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요. 클라라, 나와 결혼해 줄래요? 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네. 반지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특별한 디자인이었어요.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만든 한정판이에요. 우리처럼 두 문화가 만나는 의미죠. 정말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새벽 1시인데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젊은이들,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이 도시는 정말 잠들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감탄했어요. 한국의 에너지예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죠. 태원이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6개월 후, 우리는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카데로 정원의 아름다운 웨딩홀이었죠. 놀라운 건 하객의 절반이 한국에서 온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태원의 가족, 친척, 친구들이 무려 50명이나 파리로 왔죠.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머니가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정말 중요한 행사예요. 가족의 경사니까요. 태원의 어머니가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하객들이 모두 프랑스어로 간단한 인사를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봉주르, 트레 외레,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프랑스어 인사에 프랑스 하객들이 감동했죠. 결혼식은 동서양의 아름다운 조화였어요. 제가 한복을 입고 입장하자 모두가 감탄했죠. 오라라, 마니피크. 그리고 태원이 프랑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모습도 멋있었어요. 주례는 프랑스 신부님과 한국 목사님이 함께 하셨어요. 두 분 모두 상대국 언어로 축사를 해주셨죠. 하이라이트는 축하 공연이었어요. 태원의 대학 동기들이 준비한 케이팝 공연이 시작되자 웨딩홀이 클럽으로 변했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울려 퍼지자 프랑스 하객들도 모두 일어나 춤을 췄어요. 80세 할머니부터 5살 꼬마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었죠. 이게 바로 한국 파워야. 삼촌이 신나게 춤추며 외쳤어요. 더 감동적인 건 태원 친구들이 준비한 샹송 공연이었어요. 샹젤리제를 완벽한 프랑스어로 불렀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다니 프랑스 하객들이 감격했어요. 피로연에서는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 나왔어요. 김치와 푸아그라, 불고기와 에스카르고, 막걸리와 샴페인의 조화가 완벽했죠. 특히 태원의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프랑스 하객들이 맛보고는 극찬했어요. 이건 예술이야. 프랑스 치즈만큼 깊은 맛이 나. 그때 깜짝 선물이 도착했어요. 한국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의 축전이었죠. 두 나라의 아름다운 인연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한불 우호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놀라고 감동했어요. 삼촌이 축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닌 두 문화의 축제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태원의 아버지도 프랑스어로 축사를 하셨어요. 70년 전 프랑스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프랑스 가족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사랑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한국 전통 공연이 시작됐어요. 사물놀이 팀이 등장하자 강렬한 북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죠. 잉크로압을 프랑스 하객들이 리듬에 맞춰 박수를 쳤어요. 신기한 건 사물놀이 리듬에 프랑스 아코디언이 합류했다는 거예요. 동서양 악기의 즉흥 협연이 시작된 거죠.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음악 평론가인 프랑스 하객이 감탄했어요. 새벽 2시까지 파티는 계속됐어요. 한국 하객들이 준비한 떡과 프랑스 하객들이 준비한 마카롱을 나눠 먹으며 모두가 하나가 되었죠. 한국 사람들 정말 신나게 노는구나. 아버지가 감탄했어요. 프랑스 사람들도 만만치 않네요. 태원의 아버지가 화답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많은 프랑스 하객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 이렇게 멋진 문화를 가진 나라라니. 실제로 그 후 6개월 동안 우리 결혼식에 참석했던 프랑스 친구 중 절반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신혼여행은 당연히 한국과 프랑스 두 곳에서 보냈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혼 1년 후,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어요. 이번엔 태원의 국제 로봇공학학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거였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클라라, 저것 좀 봐. 태원이 가리켰어요. 입국장에는 끝없는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어요. 실리콘밸리보다 판교가 더 기회가 많대. 미국 청년이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삼성에서 인턴십 하려고 왔어. 여기서 경력 쌓으면 어디서든 인정받는데. 독일 청년이 대답했어요. K-뷰티 배우러 왔어요. 한국 화장품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일본 여성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BTS 프로듀서가 되는 게 꿈이에요. 브라질 청년이 외쳤어요.
우리는 공항 카페에 앉아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봤어요. 1년 전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 태원이 말했어요. 실제로 카페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하루 평균 10만 명의 외국인이 입국한다고 했어요. 특히 20에 30대가 70%예요. 다들 한국에서 꿈을 찾으러 오는 거죠. 우리가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더 놀라운 대화를 들었어요. 파리 패션위크. 이제 서울 패션위크가 대세야.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가 말했어요. 맞아. 지수, 제니 같은 케이팝 스타들이 입으면 바로 세계적 트렌드가 되잖아.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동의했어요. 강남역에 도착하니 거리는 온통 외국인들로 가득했어요. 여기가 강남이구나. 드디어 왔어.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강남. 모든 간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프랑스어 안내도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됐네. 제가 감탄했어요. 홍대에 가니 더 놀라웠어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춤을 배우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죠.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 프랑스 청년이 우리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프랑스에 어디서요? 리옹이요. 한국 요리사가 되려고 왔어요. 한식이 곧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실제로 한식당 앞에는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김치찌개 먹으러 2시간 기다렸어. 러시아 관광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울대 캠퍼스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수업의 절반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었고 학생의 30%가 외국인이었어요. 하버드 합격했는데 서울대 선택했어요. 미국 학생이 말했어요. 왜요? 여기가 미래니까요.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다 한국이 선도하고 있잖아요. 태원의 학회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럽 최고 인재들이 다 한국으로 가고 있어. 파리 공대 교수가 한탄했어요. 어쩔 수 없지. 한국 기업들이 2배, 3배 연봉을 주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기회야. 한국에서는 젊은 연구자도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거든. 귀국 전날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에 갔어요. 출국장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죠. 한 프랑스 청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돌아가기 싫어. 한국에 남고 싶어. 공항 직원이 달래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비자 연장 안 되나요? 뭐든 할게요. 청소라도 할게요. 이런 장면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하고 있구나. 태원이 말했어요. 자랑스러워. 제가 물었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껴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희망을 걸고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 우리는 공항 라운지에서 뉴스를 봤어요. 올해 한국 방문 외국인 5천만 명. 돌파. 전 세계 대학 한국어과 지원율 역대 최고. 할리우드보다 충무로. 한국 영화 산업 세계 정복. 정말 놀라운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한 프랑스 여성이 한국 남자를 만나 편견을 깨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전 세계가 왜 한국에 열광하는지를 직접 경험한 이야기죠. 한국은 더 이상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의 중심이고, 미래이고, 희망이에요. 만약 여러분도 한국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사랑하는 태원과 함께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사는 저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르시 복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여성 클라라와 한국 남성 태원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매력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힘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전 세계에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알리고 문화의 벽을 넘는 사랑의 가능성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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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